자, 유이 땅. 진짜 재미없는 인간들 같으라고 진짜. 자, 귀류법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귀류법이다 라고 하는 것. 일단은 이제 명제를 배우고 나서 보통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증명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증명 방법. 자, 귀류법의 이제 증명의 흐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보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이제 증명 방식을 얘기하는 용어야, 일단은. 보통 귀류법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냐면,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얘를 한번 일단 부정을 해서 일단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쭉 모순이 되지 않은 행동들을 이제 쭉 펼쳐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논리를 분명히 펼쳤는데 뭔가 마지막에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것을 맨 처음에 내가 부정을 하고서 가정한 것의 탓으로 돌려갖고 그걸 한 번 더 다시 부정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귀류법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말이 어려우니까 일단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용어 정리가 좀 몇 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 그 중에 첫 번째, 정의, 그 다음 정리, 그 다음에 증명. 과거에는 나도 이런 걸 막 왜 여기 이 타이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 걸까, 뭐 이런 걸 왜 정리를, 용어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좀 품은 적이 있었는데 좀 합당한 부분인 것 같아. 우리가 여태까지 막 수학을 배웠잖아. 막 되게 많이 배웠잖아. 근데 그 중에서 정리가 뭐야? 라고 그러면 정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정리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 포기가 빠른데? 정리가 뭐야? 정리라고 할 때 대표적인 거 그냥 얘기할까? 정리가 들어가는 거? 너네 최근에 배운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중선 정리. 그것도 정리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붙는 개념이잖아. 정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 이것은 무조건 참이 돼 라고 밝혀진, 이미 참이라고 밝혀진 어떤 사실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참이라 밝혀진 사실. 밝혀진 사실. 그럼 정의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정의는 일단 이것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약속을 뜻하는 게 보통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이제 용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용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정의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것도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었던 형태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좀 헷갈리는 거?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세 내각은 각각 60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리야. 왜냐면 정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가 각각 다 60도라는 거 있잖아. 그거는 올바른 사실이잖아. 또는 뭐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것도 다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사람들끼리 어떻게 약속했는지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은 다 정의. 또 평행선에 대한 것 좀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런 얘기 하자. 나란히 있는 어떤 두 개의 직선과 만나는 어떤 서로 다른 직선에서 같은 위치에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한다. 동의각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정의냐 아니면 정리냐? 회피한다 이거지. 빨리 주워. 시키게. 시간 끌어. 주웠어? 질문.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나란히 있는 어떤 두 개의 직선에 대하여 얘하고 서로 이렇게 각각에서 만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생기는 요 두 개의 각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한다. 정의. 왜냐면 이거 동의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의각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평행선에서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동의각이긴 한데 평행선일 때 동의각의 크기는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면 그 용어를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이제 참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갖고 증명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이냐. 근데 방금 내가 증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이것을 남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증명을 통해서 바로 이 정리가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도 하지. 그리고 또는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데 써먹기도 한다. 오늘 이제 내가 얘기하려는 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하나가 이제 등장할 거야. 그래서 미리 내가 하나의 정리를 한번 여기다 먼저 써보도록 할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자, 나는 어떤 하나의 명제를 썼어. 이거 참인 명제야. 근데 만약에 이걸 증명하라고 하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짝수야? 짝수는 2의 배수니까 보통 2k 하고서 여기다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니까 2를 곱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숫자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n제곱은 일단 4n제곱이잖아. 4k제곱이잖아. 근데 4k제곱 역시 2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뽑아내면 2에다가 2k제곱을 곱하내거든. 그럼 얘가 어떤 자연수일 거고 거기다 2배 하면 당연히 얘도 짝수가 맞지. 그래서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내가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만들었다고 쳐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 말은 맞을까? 맞니? 그래, 맞아. 참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 증명하라면은 이거 아까처럼은 좀 보이기가 힘들다. 제곱했는데 짝수일 때 n도 짝수라는 거를 이것처럼 얘가 뭐 짝수인데 뭐 이렇게 역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일단 설명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럼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통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대우를 활용하면 돼.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바로 n이 짝수가 아니면 그러면 n제곱도 짝수가 아니다 이다. 근데 n이 짝수가 아니라는 건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일단 홀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n을 2k 빼기 1이라 두면 여기서 k는 아까 이것처럼 자연수다. 참고로 이게 이제 홀수를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지. 참고로 여기다 2k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이건 좀 문제가 돼. 왜 문제일까 이건?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막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여기 뒤에다가 k는 자연수라고 만약에 똑같이 붙여버리잖아? 그럼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여기다 k에다 1 대입하면 얘가 3부터 표시가 돼. 1부터가 아니라.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 홀수를 표현하고자 하니까 1부터 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애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2k 더하기 1로 하려면 이거는 k는 0 이상의 정수로 하면 돼. 0 이상의 정수. 그럼 이것도 충분히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짝수가 아니니까 n은 홀수라고 둘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제곱을 하잖아? 그럼 이거 전체 제곱하면 4k의 제곱 빼기 4k 더하기 1인데 내가 원하는 건 얘도 홀수야 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홀수인 걸 보이기 위해서 2의 배수에다가 2로 묶어낸 거지. 2의 배수인 거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2의 배수에다 1 더했으면 얘도 홀수가 맞네 라고 이렇게 보이는 방법을 보통 많이 써. 근데 이거랑 같은 논리로 이제 펼칠 수 있는 거 여기다 써놓을까? 이거는 이제 좀 워낙 간단하니까 이런 것도 성립해. n제곱이 3의 배수면 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증명하면 이것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됐다? 그럼 이건 원래 수도 당연히 3의 배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일단. 근데 내가 이 이제 참인 명제를 하나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바로 참이라고 밝혀진 사실이야. 어떤 증명 과정에 의해서.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이런 참이라고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증명하는데도 이것들을 쭉 써먹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걸 써먹는 대표적인 예를 소개를 하되 바로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 중 하나를 간단한 걸 소개를 해볼게. 가장 유명한 애 중에 하나지. 뭐 여기다 이걸 써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자, 귀류법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 아, 이거 지금 좀 그런데. 이렇게 써놓을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 아까 참이라고 밝혀진 사실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 이거 할 때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 자, 루트 3의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루트 3은 일단 무리수가 맞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정의하는 애고, 유리수는 일단 분수의 꼴로 정수분의 정수로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는 수거든. 근데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증명하라잖아. 자, 어떤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데, 바로 이거의 증명의 첫 과정은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야. 자,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다. 근데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바로 유리수.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 근데 유리수가 원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한 분수,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애야.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루트 3은 n분의 n, 물론 이것도 양수니까 여기서 m하고 n은 충분히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인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둘 수 있어. 여기서 서로소는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분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 루트 3은 n분의 n이라 둘 수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양변을 일단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3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성립하지.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거를 양변에다 곱해서 그러면 3m제곱은 n제곱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지. 나는 그 방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흐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증명은 우리가 연습해 본 게 아니면 되게 당연히 어려운 거지 원래는. 근데 3m제곱은 n제곱이랑 같다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m은 분명히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제곱하고 거기다 세배하면 이 좌변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떤 자연수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야, 여기 그러면 3m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그럼 여기 있는 n제곱도 당연히 3의 배수겠네. 왜냐면 등식이니까. 그러면 3m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제곱도 3의 배수이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앞에 쓴 거 이거 봐봐.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면 아까 뭐라고 했냐? n도 3의 배수라고 했잖아.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정리를 여기다 이제 써먹는 거지. 만약에 증명을 할 때 이런 정리를 우리가 써먹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이제 얘가 근데 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거를 다 설명을 중간중간에 해야 되잖아. 그럼 증명을 쭉 흐름을 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하면 증명 과정이 이따만해지겠지 일단. 그래서 정리,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다가 우리는 쓸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난 뭐라고 쓸 거냐면, 야, 얘가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얘도 3의 배수겠네, 등식이니까. 그런데 제곱해서 3의 배수이니까 또한 약간 말이 어색하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n도 3의 배수이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까 이런 정리다라는 얘기야. 자, 아직 뭐 결론 좀 남았지 많이. 자, 그런데 방금 n이 3의 배수라고? 그러면 n도 역시 약간 이런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네. 뭐 3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꼴이라고. 왜냐면 3의 배수니까. n을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변수, 비례상수 이용해서 3k라 두면, 여기서 k는 자연수라 두면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여기서 위에 n도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둘 거다 라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3m제곱은 9m
9K제곱이다가 성립.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눠 3으로 그러면 m제곱은 K제곱, 3K제곱. 근데 여기서 아까 이거랑 똑같은 말 한번 써볼까? 여기 K제곱에다가 3배한 요 놈은 당연히 3의 배수겠네. 그러면 3K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이거하고 같은 크기를 갖는 여기 m제곱도 3의 배수이고, 그리고 또한 제곱을 했는데 3의 배수가 나왔다. 한 번 더 얘. 어떤 m을 제곱했는데 3의 배수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m도 3의 배수이다. 그래서 제곱해서 3의 배수 나왔으니까 m도 3의 배수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어. 근데 쭉 흐름을 탄 거잖아.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증명의 흐름을 잡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일단.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제 여기서 야, 그런데 이제 반전이야. 방금 여기 위에서 n이 3의 배수라고? 근데 m도 3의 배수라고?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인 것은 아까 여기서 위에 처음에 루트 3을 n분의 n으로 정의할 때 m과 n은 서로 소인자연수라고 약속을 했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약분이 충분히 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기하분수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m과 n이 모두 3의 배수면 야 얘가 3의 배수고 3의 배수면 그럼 3, 3 약분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잖아. 모순이 생긴 거야.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인 것은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다. 모순이다. 서로소라는 이 아까의 가정의 모순이다. 자, 이제 결론 내릴 거야, 금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순이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루트 3을 그냥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뿐이야. 물론 이거에 이제 반대되게 가정을 하긴 했어. 근데 만약에 이 말이 맞잖아? 그럼 당연히 이 말도 맞아. 논리적으로 문제 없어. 그리고 얘가 맞아? 그럼 이것도 당연히 맞아. 만약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너네가 지적질을 벌써 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현재 이 논리를 쭉 펼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 얘가 맞으면 이 말도 맞고, 이 말이 맞으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야 분명히 얘가 맞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흐름대로라면 당연히 이것도 싹 맞아야 되는데 야 모순 생겼잖아. 이상한 점 발견됐잖아. 그럼 이거 왜 나온 거야? 왜 이상한 점이 나온 거야? 바로 얘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러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부정을 해주자라는 얘기지. 곧 다시 얘기하면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야 유리수라고 반대되게 가정해놓고서 야 이렇게 하니까 모순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중부정을 해서 더 강하게 우리가 맞다는 걸 보이는 방법. 이게 바로 귀류법에 의한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이 귀류법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대체로 이렇게 항상 교과서에도 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또는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실전에서도 뭐 이제 중복해서 많이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술형 같은 거에서 아예 그냥 통째로 이거를 내버려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리고 또는 빈칸 채우기 같은 걸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막 규류법에 대해서 복잡한 형태까지는 많이 아니지만 근데 문제집 풀면서 우리 문제들 풀면서 충분히 겪어본다 그런 느낌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뭐 규류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사기꾼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자 뭐냐면은 처음에 뭔가 쫙 이렇게 얘기를 해. 장황하게 얘기를 해. 근데 잘 듣고 보면은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이런 거지. 야, 이 약은 뭐 이런 성분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이런 약을 먹으면은 당연히 너는 이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고, 너는 피부도 되게 좋아질 것이고, 키도 클 거야. 침은 안 튈 거야. 네,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거는 당연히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상품이니까 너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니까 돈 내놔.
분명히 논리적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야. 근데 잘 듣고 보면 이건 처음부터 뭔가 모순이 있었던 거잖아. 이 약을 먹는데 막 키가 큰데 말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생략하고 듣다 보면은 막 이제 빠져드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지갑을 막 열고 있는 거지. 사기꾼의 수법. 결론은 사기를 잘 치자. 네. 그러면은 3대가 먹고 산다. 자, 규류법 한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내용을 해보는데, 규류법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세세하게 증명하는 것들은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옛날에 공부할 때 나 되게 막 헷갈리고 어려웠던 표현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P 땡땡 조건 P X는 1, Q 땡땡 절대값 X는 1, R 땡땡 X제곱은 1, S 땡땡 X 빼기 1, X 플러스 2는 0.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까? 자, 조건들을 쭉 나열을 했어. 내가 이제 명제를 초반에 얘기할 때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명제를 만드는 방법에는 조건을 뭐 하나는 가정에다가 두고 하나는 결론에다 둬서 이것이면 이거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이제 명제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4개의 조건을 단순히 나열을 했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나경아? 틀렸어. 12가지. 근데 좀 아쉽다. 일단 12가지가 되는 이유는 가정하고 결론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뭐 P, Q, R, S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다 내가 Q를 썼다. 그럼 여기다가는 Q가 아닌 나머지를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물론 이제 뭐 나경이 16가지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같은 조건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 P면 P이다. 그렇게 하면은 16가지도 되겠는데 좀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16가지는 틀려. 12가지가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가 되게 많잖아. 막 P면 Q이다, Q이면 P다도 되고, P면 R이다도 되고, R이면 S다도 되고, 또 Q이면 S이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만약 이것들 조건들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참인 관계가 성립을 할 때의 바로 이 P하고 뭐 Q, R, S들의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정의할 때 이제 쓰이는 표현, 이것이 바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얘기할게. 단서가 참인 명제를 만들었을 때 그 각각의 조건들 사이의 관계에 적절한 용어를 정의한 것, 그것이 바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야. 지금 여기 박현일이라는 아주 멋진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군지 몰라. 근데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뭐 이나경이라는 학생이 있어. 제일 만만한 학생이지. 자, 백지훈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보자. 기타 등등등이 있다고 쳐.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여기에는 너넨 모르는 사람이야. 박상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김슐러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거 실명이야. 실명이야.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동창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이거야. 응? 그건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땐 생각 안 해서 잘 모르겠고 큰 다음에 생각하면 막연하게 뭐 그렇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기는 있지만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기억이 얼굴이 막 나진 않아. 안 친했던 친구야 그냥.
네. 그래, 안 친했어. 네. 어쨌든 막 등등등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자, 지금 박현일과 이낙영의 관계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차민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표현을 쓰면 올바르냐? 박현일은 이낙영의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 표현이잖아, 일단. 뭐라고? 기어오르지 마라. 네. 박현일은 이낙영의 선생이다. 그러니까 약간 화살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면 선생, 이렇게 맞냐? 맞아요. 아니지, 뭔가 부르는 느낌이잖아.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선생이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혹시 꼬붕이란 표현 알아? 네. 딱다리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하면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 알았어. 학생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민 관계를 만들 때 적절한 일단 용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백지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선생, 학생. 지훈이는 나의 학생이다. 나는 지훈이의 선생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차민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민 관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적절한 용어를 부여하는 게 바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서로 무슨 관계야?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무슨 관계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들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하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야. 응. 전에 얘기해서 뭘 얘기했어? 예시 때 그 일을 생각했었어요. 내가 얘기한 적 있어? 네. 이분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나의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학생이겠지, 오히려. 자, 이 얘기는 미리 꺼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대상 관계를 표현할 때 항상 주체,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바뀔 수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또 여기 박화영이라는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한다. 누구냐? 아내, 남편.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미안해. 지울게.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무조건 선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잖아. 왜냐면 나는 여기 입장에서는 선생이 맞고 여기 입장에서는 선생이 맞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올바른 표현은 분명히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얘기로 먼저 이끌어볼게.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바로 P명 Q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참인명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명 Q, 참인명제야. P가 Q이다, 가 참일 때. 그러면 여기서 P 이명 Q이다,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의 조건 P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말을 반대로 대상으로 잡으면 조건 Q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P명 Q이다가 참인명제가 될 때의 바로 이 P의 입장. 그냥 얘기를 하자. 가정 쪽에 있는 집합 있지. 가정 쪽에 있는 조건 또는 가정 쪽에 있는 집합. 그것을 우리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분 조건 하면은 이미지를 가정으로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 그리고 필요 조건, 이거는 결론. 근데 사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이 약간 좀 어렵잖아. 해석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뭐 필요한 조건이란 뜻인가? 충분한 조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나도 이걸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래서 뜻을 막 생각해서 이게 이러니까 이럴 때 얘를 필요 조건이고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끔 이런 경우 하나를 예시를 들어보자. 내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약간 이런 습관 중에 하나, 운전을 할 때 예시를 든 거야. 그냥 나는 누가 내 앞에 이렇게 끼어드는 꼴을 좀 잘 못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는 이제 앞차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약간 간격을 좀 붙여서 가는 편이야. 운전 습관이 되게 더럽지 일단.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앞에 갑자기 막 끼어들었다고 쳐보자. 그럼 난 얘 번호판을 약간 외워.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나랑 이제 같은 길로 가잖아. 근데 얘가 막 차선 바꿔오면서 간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막 슝 하고 막 이제 따라가. 그래갖고 걔가 나보다 뒤처지잖아. 그럼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니 예를 들어서야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근데 번호판을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무작정 내가 여기다 막 3, 7, 9, 8 막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이게 번호판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잘 외워지냐? 안 외워지지? 그래서 약간 3, 7, 9, 8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조합해서 막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들어? 아, 예시를 좀 들어도 참 진짜 그지 같은. 어려운데? 이미 지나갔잖아. 뭐라고? 저희 지나갔어요. 아, 지나갔다. 아, 좀 이거는 좀 그렇긴 하다. 근데 막 억지스럽게 이제 막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쳐보자. 3720 그냥 예를 들어서야 그냥 좀 이제 좀 설명을 편하게. 그럼 난 얘를 보고서 아, 이거 37에 21. 근데 여기서 1 부족한 숫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37에 21이잖아 곱하면. 근데 얘는 1 부족하잖아.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을 해서 이제 막 외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한참 운전하잖아. 아까 그 차 번호가 뭐였지 하고 떠올리잖아. 그럼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37이라는 숫자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57이었나 37이었나 뭐 47이었나 약간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면은 약간 얘가 방식이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이게 숫자가 추론이 될 텐데 그게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아까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있잖아. 이거를 막 뜻을 생각을 해서 했다. 그래, 충분하니까 얘에서 이렇게 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를 딱 봤다. 근데 이게 말을 거꾸로 붙였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거꾸로 생각했는데도 말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이 되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방식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용어를 뜻을 생각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익혀질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게 원래 맞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명제를 봤을 때 이거이면 이것이다가 참인 명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충분이고 이건 당연히 필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질 때까지 뭐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보는 게 오히려 진짜 맞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래도 초반에라도 좀 가이드를 삼기 위해서 그래도 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P면 Q다가 성립할 때 얘를 아까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어. 얘이기 위한. 왜 충분 조건이라고 하냐? 충분하니까 얘는 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왜 필요 조건이라고 하냐? 결론을 얘는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 근데 결론은 뜻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잡아내는 걸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또 하나 말을 덧붙일 거. 아니, 그럼 여기서 P는 그래 충분 조건인 건 알겠는데 이 말 거추장스럽게 이런 거 왜 붙이는 거야? 이거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자, 나는 여기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맞아. 근데 상대가 이 사람이 붙으면은 나는 이 사람이 학생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선생이라는 위치를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위에 따라서는 뭐 남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서도 이 조건들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애가 없네. 여기서는 예를 안 들었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P면 Q가 성립한다라고 쳐보자. 야, 여기 있는 Q라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면 필요 조건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를 하나를 만들었어. 참인 명제야. 그럼 이 Q는 이 뒤에 쪽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충분 조건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예일 때는 얘가 필요 조건이고, 상대가 예일 때는 얘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막 나중에 쓰다 보면은 저런 거 다 쓰고 싶겠냐?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충분, 필요, 충, 필 그냥 이렇게 쓰고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이제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뭐 써놓고 나서 저 써먹진 않네. 네, 그냥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럼 아까 썼던 이 네 개의 조건 가지고는 그러면 그런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겠느냐? 자, 관계를 한번 지정해 보자.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거 왜 떨어뜨렸었어? 무슨 조건이다.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럼 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참인 관계가 일단 성립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데? 라는 게 볼 때, 필요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고 쳐봐. 그럼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을 해. 그리고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아니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둘 중에 참인 것을 표현해서 참이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했더니 이건 거짓이더라. 그럼 여기다 X.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표현을 해. 주로 이제 보기가 1번, 그 다음 2번, P 땡땡, Q 땡땡 막 이렇게 나오고 3번 나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이게 안 되고 이게 성립하는지, 아니면 둘 다 성립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필요다, 충분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짓는다라는 얘기야. 참고로 그러면 지금 현재 x는 1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x는 1이다. 그럼 이 관계가 진짜 참이 맞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이미 참거짓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었잖아. 그걸 다 모든 걸 토대로 해서 얘를 이제 참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떨 때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지. 얘를 만족하는 해 진리집합은 1 하나. 얘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 1. 그럼 이거 이쪽이 크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이거는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말 자체로서 해석을 해서 그냥 보는 경우도 있어. 막 여기 P에다가 뭐 할까? 아까처럼 그냥 뭐 정사각형 이렇게 쓸까? 이번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Q 땡땡 정사각형. 뭐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 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 그러면 야 이게 성립해 이게 성립해 할 때 그냥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안 되지.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얘는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든가. 또는 뭐 이제 거짓인 걸 구체적인 뭐 발레를 생각해 나가면서 이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아까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이게 성립하는지를 이제 밝혀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이제 명제들을 이렇게 쫙 써놨잖아. 조건들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조건들을 그냥 문제를 내볼게요. 자, 한 명씩 한 명씩 한번 해볼까나. 예진아,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R은 P이기 위한 맞지? 네, 필요 조건.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R하고 P잖아. R은 얘를 상대방으로 하기 위해서는 얘는 가정에 어울리는 거야? 결론에 어울리는 거야? 이거를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명제로 만들었을 때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어울릴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이 될까? 이걸 생각한다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쪽은 참인 반면에 이쪽은 거짓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럼 얘가 결론 자리가 어울린다라고 하니까 이 R을 우리는 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 Q는 R이기 위한 나경아 무슨 조건일까? 항상 이제 곤란한 질문은 정해져 있지. 뭐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거를 너한테 시키는 거야. 싫어하지 마. 아파.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쪽팔리겠지만 일단은 뭐 그게 뭐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 철판을 깔았구나 아주. 네, Q하고 R 무슨 조건입니까? 저
그러니까 너 말은 얘가 충분 조건이면 얘가 가정이라는 거야, 결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 됐냐 하는 거야. 자, Q이면 R이 성립하는 거야? 아니면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 맞아? 그럼 이게 성립하니까 여기 있는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맞겠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틀렸지 또. 왜 틀렸냐? 바로 얘는 이거 딱 보자마자 진리집합부터 구하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좋은 방향 아닐까? 이거 만족하는 해 어떤 것들이야? 1. 자, 얘를 만족하는 집합 Q. 얘는 1과 마이너스 1. 얘를 만족하는 집합 R. 얘도 풀마 1. 같은 집합이야. 집합이 같다라는 건 이건 서로 간의 포함 관계가 이것도 성립하고 R하고 Q 사이에 이것도 되고 R하고 Q 사이에 이것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바로 Q이면 R이다도 되고 R이면 Q이다도 되는 경우야. 그럼 이때 이 Q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야. 뭐? 문제 있어? 자, 필요 충분 조건. 네.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은 가끔 가다가 수업 시간에도 좀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완벽하게 이 Q하고 R 사이의 관계가 동치일 때, 동치 서로 똑같을 때 얘기야. 야, 이 표현하고 이 말은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이때의 조건 Q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가장 적합하게 나타낸 방법이 뭐냐? 바로 요거야. Q이면 R이다도 참인데 R이면 Q이다도 참이 된다 라고 해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나타내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네, 틀려봤으니까 이제 안 틀리겠지.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면 태희야, S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제 말 듣지 마. S는 일단 해집합, 집합 S 원소 뭐 있어? 1하고 Q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포함관계 성립해? 그럼 이거 두 개로 참인명제 만들 수 있나? 참인명제가 안 나와. 아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참인명제일 때만 우리가 쓰는 표현이야. 참인명제가 만들어질 때 나는 너하고 나 사이에 참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의 학생이다. 나는 너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절한 표현이잖아. 아무나 갖다 놓고 나는 선생입니다.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이거 둘 사이 관계 아무 관계도 아닌 관계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 왜냐면 이 둘 사이에서는 참인명제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참인명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사이의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필요 조건, 결론, 충분 조건, 가정, 그 이미지를 무조건 생각을 해라. 그리고 바로 P하고 Q가 조건이 서로 간에 완벽하게 동치 관계를 이룰 때 그때의 P하고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까지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를 말을 덧붙이도록 합시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내용 이게 답니다. 근데 문제 풀 때는 생각보다 오답이 좀 많은 문제 중에 하나, 많은 파트야.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참인 관계, 거짓인 관계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다 서툴러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야. 자, 한번 문제들을 우리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근데 개념 그 문제집 있잖아. 내가 준 거 프린트. 그걸로 한번 간단하게 예제 검토해보는 시간 빠르게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